자, 해봅시다. 아무튼 우리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을 봅시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 우리 상가함수 활용부터 시작했잖아. 상가함수 활용 먼저 공부했고 수요를 거쳐서 지수 로그가 다 끝나고 마지막 단원 이제 상가함수.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선생님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더 그래프만 보자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상가함수 그래프를 더 어려워해. 상가함수 그래프를 더 어려워해서 아이들이 항상 상가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알겠지? 자, 아마 외울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상가함수 진행해 봅시다. 일단 우리 상가함수를 배우려면 새로운 각에 대한 정의를 좀 배우긴 해야 돼. 새로운 각을 좀 배워야 되고, 자,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법을 배울 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거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는 그 녀석들을 우리가 60분법에 의한 각도라고 불러. 그래서 너희 시계가 60초고 60분이고 그래.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호도법은 일단 원 한 바퀴를 이거 뭐란다. 60분법은 일단 원 한 바퀴를 60등분으로 나누고 걔네를 다시 6등분으로 나눠서 360도를 만든 거야. 알겠니? 그래서 1도, 2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따가 얘기하게 되겠지만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뭘 그렸을 때? 부채꼴을 하나 그렸을 때 얘가 부채꼴이니까 어떤 원에서 잘라온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죠? 얘도 반지름이겠지?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호라고 부르는데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같은, 즉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모두 같은 이 부채꼴의 여기 각도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각도를 표현한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도법을 배우기 전에 그러면 각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걸 먼저 공부해 봅시다. 각이 도대체 뭐냐면 각을 내가 좌표평면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좌표평면에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 개 있어. 하나는 움직이는 선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반직선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는 X축하고 겹쳐서 딱 이렇게 있는 녀석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건데 움직인다는 게 위아래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콤버스를 끝을 딱 잡은 것처럼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회전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빨간색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빨간색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겠지. 이렇게. 빨간색이 이쪽에 왔다는 건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이렇게 움직여갔을 수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는 거지. 자, 일단 방향이 중요한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니? 얘는 움직이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요 직선, 여기에 남아있는 요 반직선, 요 녀석을 우리가 처음에 이 빨간색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려주는 선 해서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초선, 얘를 움직이는 선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이때 이렇게 움직인 걸 양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요 동경하고 이 시초선이 원점에서 만나니까 요게 요만큼의 각도가 생기죠. 맞니? 우리가 앞으로 얘를 양의 각이라고 부를 거고, 요만큼이 만약에 알파였다면, 그냥 60도로 할까? 요만큼이 만약에 이만큼 움직인 양이 60도였다면 우리가 얘를 그냥 60도라고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야. 양의 방향이니까. 그런데 얘가 60도면 이만큼은 몇 도니? 300도죠. 그러면 요 동경이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로 각도가 생기는 거지만, 동경이 요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요쪽에 각도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300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떤 동경이 여기 탁 한쪽에 와 있었을 때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 갔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 왔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냥 60,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300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반직선,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요거 여기의 각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른다는 거 배웠어. 그지? 이쪽을 양의 각, 이쪽을 음의 각. 자, 근데 그럼 이제 각도가 뭔지는 알겠지. 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너 일반각 넌 도대체 뭐니? 라는 거야. 봐봐. 이 동경은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동경이 여기 딱 왔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동경이 여기 있을 뿐, 실제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여기 와 있는 건지, 두 바퀴를 돌고 여기 와 있는 건지, 세 바퀴를 돌고 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바퀴도 안 돌고 여기 와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얘가 뭔가 한 바퀴를 돌면 몇 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360도로 움직이는 거지? 한 바퀴 돌면 360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아, 만약에 너가 60도였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린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에라, 360도씩 너가 몇 번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어. 한 바퀴 돌았으면 n이 1일 거고, 두 바퀴 돌았으면 n이 2일 거고, 세 바퀴 돌았으면 n이 3이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넌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몰라. 하지만 360도씩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너는 60만큼 간 녀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지?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걸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를 몰라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60이라고 표현해야 이 녀석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일반각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4분면의 각이라는 걸 배워야 돼. 4분면의 각.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 녀석들을 배우기 전에 이 녀석들을 좀 보자. 봐봐. 얘는 그냥 이런 거야. 얘가 시초선이고 얘가 뭐야? 움직이는 선 동경이야. 원래는 이렇게 겹치고 있었어. 근데 시초선 OX하고 120도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120도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는 건 저 부호가 양수니까 이렇게 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120도만큼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12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제가 390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90만큼 더 갔다는 이야기고, 우리 눈에는 얘가 30도처럼 보이겠지만 이 동경 입장에서는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왔기 때문에 390도가 되는 거야. 맞지? 자, 얘가 마이너스 60이라는 건 시초선하고 동경이 겹치고 있다가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0만큼 움직였다는 그런 이야기. 됐죠? 자, 1번가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얘를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알파라고 잡았을 때 실제로 우리 눈에는 얘가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몇 바퀴를 돌다가 여기 왔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얘를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300 곱하기 n, 너는 몇 바퀴인가 돌았을 거야. 음수여도 좋아.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딱 왔다가 60을 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마이너스 1바퀴, 마이너스 2바퀴 이런 식일 테니까 n은 뭐여야 된다? n은 정수여야 된다 라고 하고, 우리는 이 녀석을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고. 얘가 지금 몇 도야? 45도야.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360 곱하기 n 더하기 45인데 얘 실제로 움직인 게 45도라 그랬으니까 저 n이 뭐면 되는 거지? n이 0이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315도를 설명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마이너스 315도니까 어떻게 쓰면 돼? 315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걔를 다시 이만큼 보내주면 결국 요만큼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5도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됐지? 어렵지 않은 내용. 자, 근데 이번엔 얘가 45도래. 근데 이만큼이 얼마래? 이만큼 돌아서 405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즉 얘는 한 바퀴도 안 돈 거고 얘는 몇 바퀴 돈 거야?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저 자리 간 거니까 45도지만 360 곱하기 1 더하기 45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얘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왔다면 360 곱하기 2 더하기 45다. 근데 몇 바퀴를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자, 넘깁시다.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360 곱하기 n 더하기 45.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45 또는 얘로 따지면 얘가 300인 거잖아. 360 곱하기 n 더하기 300.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60.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넘기죠. 자, 얘 써보면 어떻게 돼? 알파라는 녀석이 어떻게 쓰면 좋겠대?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얘는 내가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720이잖아. 더하기 135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야 되는 거냐? 720에서 얘 빼면 얼마야? 315 플러스 31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60 곱하기 3 더하기 60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자, 4분면의 각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왔네요. 자, 4분면의 각을 봅시다. 자, 4분면의 각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우리는 걔를 1사분면의 각이라 부르고,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 멍 때리지 말고, 알았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라 불러. 그러면 X축하고 Y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맞지? 어떤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와있다 치자. 그렇게 동경이. 그럼 얘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이 녀석의 각을 알파라고 잡아보지 뭐 이렇게. 근데 얘가 1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이 알파라는 녀석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몇 바퀴를 돌든 몇 바퀴를 돌고 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 이 동경을 1사분면에 보내야 되니까 이만큼 보내야 돼. 근데 만약에 저 알파가 90을 넘어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알파는 결국 어디부터 어디? 0부터 90 사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사분면에 있기 위한 조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0보다는 커야 하고 9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경이 이쪽에 1사분면에 있었을 때, 자,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면 이 녀석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는 크고, 알파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이 1사분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 넣고 1 넣으면 0부터 90 사이에, 0 넣으면 1 넣고 1 넣으면 한 바퀴 돌고 와서 0부터 90 사이에. 맞아? 그럼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만큼을 알파라고 잡아보겠다 라는 얘기고. 아이고. 맞죠? 요만큼을 알파로 잡아야 되는구나. 요만큼 내가 알파로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지. 맞지? 근데 요만큼을 알파로 잡으면 이 동경이 2사분면에 오려면 이 알파가 90보다는 커야 이렇게 올 거고 180보다는 작아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2사분면의 각은 알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는 어때야 하고? 커야 하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아야 2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3사분면은 이제 쉽네, 그죠? 3사분면 할 때는 이 알파가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보다는 커야 하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겠네. 자, 4사분면이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보다는 커야 돼. 왜? 얘는 아니니까. 뭐보단 작아야 돼?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릅니다. 동경이 1, 2, 3, 4분면에 위치하려면 도대체 일반각이 어떤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나타내 달라고 하니 360 곱하기 1 더하기 100인 거고, 얘가 지금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90부터 180 사이지? 그럼 쟤는 몇 사분면의 각인 거야? 오케이. 자, 얘는 360 곱하기 2 더하기 50인 거네. 몇 사분면? 오케이, 1사분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좋고 마이너스 1도 좋고 마이너스 1을 할까 그냥? 그러면은 더하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는 건가? 맞니? 그럼 거꾸로 150만큼 이렇게 간 거잖아. 몇 사분면? 3, 4분면. 혹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10도 이렇게 써도 되죠. 몇 사분면? 3, 4분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도 되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만큼. 맞지? 몇 사분면? 4, 4분면. 그런데 얘를 쓰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30. 보통은 이 알파가 양수로 놓고 많이 계산을 하니까 양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270부터 360 사이 4, 4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자.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호도법으로 넘어가네요.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60분법에 대한 거고, 자, 호도법은 이렇습니다. 자, 반지름 R인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은 R이 원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원의 중심 요렇게 잘랐어. 우리가 얘를 R이라고 부르고 얘를 R이라고 불렀을 때 정민아,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이 있을 거 아니야? 즉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R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 요때 생긴 요 각 동경 시초선 그때 생긴 요 각, 오케이? 요 녀석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1 라디안이라는 각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우리는 이 라디안을 호도법의 단위라고 쓰는 거야. 호도법의 단위.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한 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불러.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더 붙일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아이고, 라디안이라고 쓴다네. 여기도 1 라디안이죠. 됐어? 얘가 R이고 얘도 R이니까 여기도 1 라디안이죠. 얘들아, 그거 봐봐. 여기 지금 반지름이 R인 거잖니? 그 원주는 얼마야? 원주 얼마야, 원주? 원주가 2파이 R이거든?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도록 부채꼴을 이렇게 잘라 나갈 거야.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 총 몇 개의 부채꼴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2파이. 2파이만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요게 부채꼴을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2파이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 부채꼴 하나의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인 거잖아. 그럼 요만큼 하면 2라디안, 요만큼 하면 3라디안, 3개면 4라디안, 4개면 5라디안, 6개면 6라디안, 2파이개면 2파이 라디안. 오케이, 없어. 원 한 바퀴 얼마? 원 한 바퀴. 우린 얘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근데 원 한 바퀴가 몇 도니? 360도. 그래서 우리는 2파이
라디안이라는 요 녀석을 360도라고 하고요. 요 라디안은 생략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해.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 녀석을 너 360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파이는 몇 도야? 그래, 파이는 180도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될 거고요.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될 거고요. 요거서부터 이제 계속 나눠보면 돼.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고. 그러면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뭐 특수각은 아니지만 20도는 9분의 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135도 또는 120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얘를 2배 하면 120도야. 그러니까 120도는 얼마? 3분의 2 파이라고 부를 수 있고 135도는 얘랑 얘 더하면 돼. 4분의 3 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맞죠? 240도는 얘를 4배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게 몇 개를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빨라. 그래서 좀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들 6분의 파이, 3분의 4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 3분의 2파이, 4분의 3 파이 저 정도 외워주는 게 좋다고. 외워주는 게 좋고. 자, 그래도 너희 머릿속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건 1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만큼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 부르는 거고 원을 그런 부채꼴로 쭈르륵 자르다 보면 2파이개의 부채꼴을 만들 수 있으니 여기 중심각의 크기 요만큼을 합치면 2파이 라디안이 돼서 2파이는 360도랑 동일하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해. 그러면 1 라디안은 도대체 얼만데? 라는 게 궁금하잖아. 맞지? 그럼 파이가 얼마였다고? 180도였다고. 그럼 파이를 1로 나누면 1라디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이니까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얼마?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고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고 우린 이 녀석을 57점 얼마라고 불러요. 됐니?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됐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새로운 각도 호도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희는 60분법은 항상 이 위에 삥 꽂고 다녀야 돼. 1도, 2도, 3도, 4도 그럼 이게 항상 여기 도수가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사인 1 이걸 보면 여기 동그라미 없지. 얘를 뭘로 보셔야 돼? 사인 1 라디안으로 봐야 되니까 얘를 사인 57점 얼마 이렇게 보셔야 돼. 따라서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을 비교하면 탄젠트는 몇 도일 때 처음으로 1이 되지? 45도지. 근데 얘는 45도가 더 크잖아. 그러면 60보다는 작잖아. 탄젠트 60이 루트 3이고 탄젠트 45가 1인 거니까 요 녀석은 1보다 크겠네? 넌 1보다 큰 거야. 탄젠트 1도가 아니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하면 2분의
2분의 0, 2분의 1, 2분의 2, 2분의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얘는 점점 커지지. 얘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0 이렇게 작아지지. 그러면서 얘네 둘이 45도에서 딱 같아지지. 그럼 45도보다 더 컸을 때는 얘는 작아졌을 거고 얘는 커졌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얘가 얘보다 더 큰 거야. 됐니? 45도일 때 같은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 얘가 45도 작으면 얘가 더 큰 건데 45도 크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근데 얘는 사인 90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커서 너가 1등, 너가 2등, 너가 3등 이렇게 대소관계 할 수 있어야 돼. 얘네가 지금 몇 도야?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이야. 57점 몇 도라고. 알겠지? 여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아 라디안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주 그냥 이마에 주름 생기겠다. 자, 봐봐.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고요. 자, 60분법, 호도법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해보자. 호도법으로 나타내달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파이가 180이라고. 난 얘가 몇 도이길 원해? 15도이길 원해. 그럼 몇으로 나눠줘? 15로 나눠줘. 응? 12로 나눠줘.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12로 나누면 15도는 12분의 파인 거야. 근데 너희가 아까 30도가 6분의 파이예요 라는 걸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얘를 외웠다면 15도는 12분의 파이겠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울 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120도는요 파이가 180도니까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얼마? 3분의 2 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요 각도 계산해달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6분의 7에다가 파이가 몇 도야? 오케이, 180도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1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얘가 180도니까 계산하시면 300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넘겨보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필요 없고, 요 두 녀석 두고두고 나옵니다. 이 두 녀석 두고두고 나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암기. 암기. 자, 호의 길이는 R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당연히 이 세타는 호도법.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당연히 R 세타가 L인 거니까 R 세타 빼고 L 하나를 붙인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 내가 원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을 하나 만들고 이 부채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구하고 싶은 거지. 반지름은 R이고요. 야, 우리 이 녀석의 길이에서
요 하나를 딱 띄어 갖고 온 거니까. 맞지? 결국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나? 호의 길이는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원주 2파이 r 곱하기 원래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가 60분법을 배웠으니까 그동안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60이면 원주 곱하기 360분의 60 하면 걔가 호의 길이였어. 맞지? 왜? 전체 이만큼 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각도가 그만큼이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 맞지? 중심각하고 요 부채꼴의 면적도 정비례. 그러니까 요 2파이 r에다가 나는 360분의 중심각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 하니까 얘가 호도법이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해보자고. 그러니까 360이 얼마가 되는 거고 2파이가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2파이 날려버리면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맞지? 자,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얘는 반드시 호도법.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만약에 이 녀석의 면적을 내가 S라고 부르면 면적 S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되는 거고 60분법일 때나 360분의 중심각인 거지. 호도법이려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2파이분의 세타로 바뀌는 거겠지. 근데 이 녀석의 면적이 뭐야? 면적이 파이 r의 제곱이죠. 원의 넓이. 거기다가 2파이 분의 세타를 곱하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남는 녀석이 2분의 1 r제곱 세타였던 거야. 그래서 요 부채꼴의 면적을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의 크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 위에 L이 R 세타니까 요 녀석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얘가 5고 얘가 4분의 1 파이. 호도법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됐겠지? 이만큼의 길이를 뭐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 R 세타? 맞아? 얼마? 5분의 4? 이거 4분의 5구나. 4분의 5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얼마? 8분의 25 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l이 4분의 5 파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얘 너희 앞으로 계속 나와. 이 공식은 계속 나오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이게 요때만 나오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알겠지? 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심심찮게 중간중간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요런 내용이야. 봐봐. 우리 2시까지가 수업인가? 봐봐. 추가적으로 너희가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 부채꼴에 둘레가 일정할 때 뭐가?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즉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인데 부채꼴의 둘레가 21대 뭐라고? 부채꼴의 둘레가 21대 라고 주고 너희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둘레가 21대 넓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둘레는 일정하게 주고 변하지 않아. 둘레는 변하지 않는데 이 20cm가 주고 내가 여기 부채꼴을 만들면 되게 다양한 부채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럴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는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그때 호의 길이는 그때 실제로 넓이의 최대값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너희가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얘 하나만 알면 돼. 둘레 길이가 21대 중심각의 크기는 이 라디안입니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얘를 세타로 두고 지금 둘레가 20이라며. 그럼 내가 얘를 R이라고 잡고 얘를 R이라고 잡으면 요 녀석은 20 마이너스 2R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린 얘를 갖고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R 2분의 1 RL이니까 R 곱하기 20 마이너스 2R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난 요 녀석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반지름 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둘레가 20이라는 얘기는 이 반지름이 0보다는 커야 되지만 10보다는 작은 범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니? 이제 얘를 갖고 내가 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R 이 녀석이 요 범위에서 최대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0R에 플러스 25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25가 만나서 플러스 25가 되죠. 맞니?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여서 R이 얼마일 때 R이 5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25 이렇게 되는 건가?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가 얼마라고? 얘가 5라고? 그럼 얘도 5지? 그럼 얘는 10인 거지? 그럼 20은 R 세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인 거야? 2 라디안인 거지. 이렇게 구해놓고 우리가 그냥 정리해놓은 게 얘인 거야. 호의 길이는 둘레의 절반. 내가 이 녀석을 A라고 부른다면 호의 길이는 2분의 A.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A. 넓이는 16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건데 야 얘네들 어차피 외워봐야 너희 해보면 알아. 외워봐야 어차피 까먹어. 어차피 까먹어. 외우지 말라고. 그냥 머릿속에 얘만 기억해. 중심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그러면 만약에 둘레가 50이라고 나와봐. 둘레를 30이라고 할까? 둘레를 30이라고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얘가 R이고 얘가 R인데
우리가 얘가 2라는 건 외웠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2R이거든. 결국은 4R이 60이 되는 거니까 R은 4분의 30. 그죠?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 얘가 2분의 15. 얘는 15가 되는 거고, 얘네들을 물어봤다고 하면 되는 거고, 넓이를 물어봤다면 2분의 1, 2분의 15 곱하기 15 이렇게 돼서 4분의 225 이렇게 구하면 그만인 거지. 됐니? 그래서 딴 것들을 외울 필요 없고 얘네들을 외울 필요 없고,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은 이 라디안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걔를 까먹었어.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푸시면 돼. 그지? 자, 넘겨보죠. LA가 얘 지금 60분법이잖아. 이대로 두시면 안 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4파이고 넓이는 2분의 1 R L인 거니까 12파이죠. 2분의 1 R L. 됐니? 아니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세타. 얘가 2파이고 얘가 12인데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게 이건 거잖아. 세타는 얼마? 6분의 파이. 넓이는 2분의 1 R L. 맞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제 넘기자. 나왔네요.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라고? 그냥 얘만 기억하시라고. 알겠지?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하나 아주 그냥 눈이 계속 감겨. 봐봐, 이렇게. 부채꼴의 둘레가 16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가 최대가 된대. R, 2, 2R. 4R이 16이니까 R은 4, 너 4, 너 4, 너 8. 됐지? 자,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길이와 최대 넓이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정리가 돼서 1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4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그만하자 이제. 너무 많다. 4분면의 각. 4분면의 각. 자, 480. 얘는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360 곱하기 n 더하기 120 2사분면. 너 2사분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210 180도 270 사이 3사분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60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60 몇 사분면? 4사분면. 혹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00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더 이상 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빨리 풀어봐. 뭐야 이거.
잘 맞았어?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2번. 마플 개념 익힘 2번. 봐봐요. 동경의 위치와 사분면. 세타가 이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세타를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지. 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왜 자꾸 는이 붙니? 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달라는 이야기지. 근데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타를 2로 나눠보라는 얘기고, 얘를 2로 나눴으니 너도 2로 나눠보고 너도 2로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이제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이 180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될 거고, 180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겠네요. 이 n이라는 건 회전수를 나타내니까 제가 안 돌 때,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몇 바퀴를 돌 때 도대체 너의 위치는 1, 2, 3, 4 중에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라는 게 궁금한 거고, 따라서 내가 n을 0이라고 둔다면 2분의 세타는 45도부터 90도 사이가 될 테니 일단 1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네. n은 1이라고 하면 180 더하기 45 2분의 세타 180 더하기 90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225부터 270 사이 몇 사분면? 3사분면. 따라서 일단 1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고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어. n이 2일 때 보자. n이 2가 되면 360 더하기 45 2분의 세타 360 더하기 90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얘랑 이 녀석의 동경의 위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지. 왜? 얘가 180씩 두 번 돌고 와서 여기 온 거니까 얘하고 얘는 동경의 위치가 딱 여기를 일치해. 그러면 n이 3일 때도 얘랑 딱 일치하겠지. 그러면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사분면은 1, 3, 4분면 두 개다가 될 거고, 밑에 문제 빨리 풀어보시죠. 자, 3번 봅시다. 3번. 오늘 원래 진도표대로 하면 상가함수까지 좀 나갔어야 되는데 상가함수는 못 나갈 것 같고,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면 숙제가 별로 없는데? 자, 연습 문제에서 너희 그 숙제와 관련된 요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풀어갖고 와. 연습 문제에서. 알겠지? 상가함수까지 못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얘도 개념 설명할 게 있거든. 봐봐. 지금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걸 설명해 보려고 그래. 난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하고,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좀 세분화시켜 볼 생각이야.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일치한다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일치, 즉 이렇게 동경이 있었을 때 한 동경이 요렇게 있으면 다른 동경이 요렇게 있는 거지. 일치.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맞는 거잖아. 그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다시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일치 말고 한 직선 위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맞니? 이런 직선이 있는데 한 동경은 이렇게, 한 동경은 이렇게, 이런 케이스로 나눌 수도 있잖아. 맞니?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해볼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건 너무 많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yx 대칭. 두 동경이 yx 대칭, 두 동경이 y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지 뭐. 사실 얘도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 하지만 뭐, 그지? 자, 그럼 yx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있었을 때 yx를 그리고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동경은 이렇게 있겠다는 이야기야. 됐지? y축 대칭이라는 건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야. x축 대칭이라는 건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동경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한 동경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머지 동경이 뭐 이쪽에서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쪽 이렇게 있어도 되고 상관없겠지.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뜻하는데, 자 봐봐. 내가 지금부터 저 두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 녀석을 360 곱하기 n 더하기 여기를 알파라고 잡는다면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맞지? 이 빨간색을 360 곱하기 m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나는 몇 바퀴씩 돌았는지 몰라서 n하고 m이라고 쓴 거고, 그래서 알파가 있네. 근데 문제는 나한테 저 알파를 안 알려주는 상황이야. 저 알파가 얼마라고 나한테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인지 안 알려주니까 난 이 녀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나한테 이 두 동경 갖고 연산을 하래. 그러면 더하면 알파가 살아남잖아. 알파를 내가 모르는데 얘네 둘을 이 동경을 확 더해버리면 알파가 살아남으니까 연산 자체가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두 동경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니? 빼게 되면 알파가 사라지지. 그럼 뺄 거야. 뺄 거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알파는 사라질 거고 서로 얘네 둘이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모르잖아. 누가 더 많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얘에서 얘를 빼도 그냥 몇 바퀴 돌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내가 걔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 n에서 m을 뺐든 m에서 n을 뺐든 상관없이. 그지?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을 빼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우리 얘 어차피 얘네가 몇 바퀴인지 몰랐으니까 얘를 t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이랬을 때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봐봐. 7세타하고 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어디에 위치한지 잘 몰라. 전혀 안 알려줬으니까. 사보면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얘네 둘이 일치하고 있다면 이 뒤에 있는 알파가 얼마든지 간에 빼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세타인데? 6세타인데 우린 6세타를 360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세타는 60n?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니? 자, 세타의 크기를 구하여라. 60도일 수도 있고. 왜? n이 일단 n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0은 못 넣어. 그지?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1 집어넣어서 60일 수도 있고 2 집어넣어서 120일 수도 있고 3 집어넣어서 얼마일 수도 있어? 180일 수도 있고 4 집어넣어서 240일 수도 있고 5 집어넣어서 300일 수도 있어. 6은 못 집어넣어. 쟤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어서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요 녀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이렇게 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두 동경이 한 직선에 있고 반대 방향이야. 이 케이스잖아. 맞니? 그럼 이 케이스면 잘 봐. 얘가 알파야. 얘들아, 얘가 한 직선이니까 이만큼은 몇 도야? 파이지, 파이. 180도. 그러면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은 몇 바퀴를 돌고 저기 갔는지 모르겠으나 파이 더하기 알파, 즉 180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 동경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60 곱하기 얘를 t라고 쓸게. t 더하기 180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빨간색은 얘가 세트 알파니까 360 곱하기 m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얘를 또 빼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면 알파는 사라질 거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얘에서 얘를 뺀 6세타라는 것이 이렇게. 자, 그럼 세타는 60 곱하기 n 더하기 30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다 0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0 집어넣으면 얘가 몇 도가 되는 거고 30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90, 2 집어넣으면 150, 210, 270, 330까지. 즉,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럴 때는 이만큼의 각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됐어?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연산에서는 두 동경을 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빼는 거에 의미가 있어. 더하면 알파가 안 사라져서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계산이 안 돼. 우리는 알파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이면 빼면 돼.
자, 그러면 X축 대칭 보자. X축 대칭이면 YX 대칭. YX 대칭이면 얘가 이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지. 근데 얘가 Y는 X니까 요만큼 45도. 요만큼도 45도. 따라서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서로 같다.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면 아니? 요것도 알파야. 그러면 저 빨간색 동경에 나타낸 요 녀석을 내가 90-알파라고 쓸 수 있어. 얘가 알파니까. 맞니? 자, 다시. 그럼 이 빨간색을 내가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네? 360 곱하기 t 더하기 9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네? 몇 바퀴를 돌고 갔는지 몰라도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이 연두색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 360 곱하기 m 더하기 알파? 난 알파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맞지? 왜? 알파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더해. 그니까 360도로 몇 번을 돌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뒤에 90도가 따라붙어. 맞니? 그래서 만약에 그 녀석이 얘였다면 얘가 8세타고 8로 나눠서 세타의 위치를 정할 수 있었겠지.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했으면 됐겠지.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지금 뭐 했지? 더했지. 오케이. 얘도 가. 이거 외우란 얘기 아니야. 이거 외우란 얘기야.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두 동경을 빼서 연산하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더해서 연산한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돼. 맞지? 이걸 외우고 있으면 두뇌 낭비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얘가 같겠네?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고 따라서 내가 요만큼을 표현해보면 180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따라서 이 연두색은 360 곱하기 t 더하기 180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고 이 빨간색은 360 곱하기 m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어. 따라서 이 녀석도 더하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쓸 수 있어서 얘가 8세타 그러면 계산 가능해. 맞지? 얘도 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냐? 그러다 쓰러지겠네. 얘도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지. 그러면 이만큼을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360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빨간색은 360 곱하기 t 더하기 알파고 이 연두색은 360 곱하기 m 마이너스 알파니 더하시면 360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얘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어. 이쪽에 있어도 연산하는 건 똑같이 계산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지? 얘도 쟤랑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 하는 게 좋아? 더하는 게 좋아. 따라서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걸 나눠서 표현하면 일치한다? 한 직선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다가 되는 거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y는 x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네 가지는 그림 그려서 더해볼 거고 얘네는 그림 그려서 빼볼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오케이. 마지막 유형인가? 자, 부츠골 화면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그림 그려. 중심의 크기가 150. 얘가 6이고, 얘가 150이니까 6분의 5파이. 일 때, 호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호의 길이는 얘랑 얘 곱한 R세타. 호의 길이 얼마? 5파이. 넓이 S는 2분의 1 R L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결과는 15 파이가 되겠죠. 그지? 둘레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2. 최대 넓이 및 그때 넓이 얼마 돼? 16분의 1 A제곱인데, 외우지 마시고, 2. 그럼 너가 2, 너가 4, 너가 2. 넓이 S는 2분의 1 R L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연습 문제 중에도 오늘 배웠던 문제들은 풀어갖고 와. 알겠지? 진도를 다 못 나갔어.